그리고 중립의 다른 의미는 결국은 존중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가 지금까지 많은 워크숍을 하면서 안내를 따르지 않았던 참여자 중에 정말 난감했던 참여자 기억나는 분 있나요? 네, 있어요.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광주 북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례인데, 젊은 친구가 왔어요. 이거 마을 주민들의 워크숍인데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이제 워크숍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20대 남자가 왔는데 뭐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약간 그냥 다른 데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 다가가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서 물어봤죠.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 보니까 이 일에 되게 관심이 없는데 와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익근무 요원이래요. 공무원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 명은 더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보냈을 거고, 본인은 뭐 전혀 자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있으라고 하니 이제 온 거죠. 아, 그러냐, 알겠다, 왜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아무 관심도 없는 사안을 놓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 건 그냥 고역일 것 같으니 저쪽에 다른 데 가서 편하게 하시고 싶은 거, 중요하다,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오늘 하는 이 워크숍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든 집단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도출해가는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런 걸 볼 기회가 별로 없을 터이니 혹시 관심이 생기면 여기 계속 앉아서 해도 좋다.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앉아서 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참여하다 돌아갔거든요. 의견도 많이 내고 막 열심히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는 한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 아마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종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능숙하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잘 하실 텐데 흔히 이제 초보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은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자칫 잘못해서 핀트를 잘못 말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방해할 거면 테이블 빠져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상하게 된 참여자가 있다면 그거를 뒤늦게 안 거죠. 아, 내가 말 실수했구나.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아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언짢은 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팁이나 테크닉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결코 그런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그게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되고 철학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립의 다른 의미는 결국은 존중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와서 테이블에서 딴짓을 한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마저도 내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사랑과 존중이 아닐 수 없죠. 평소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느낀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나이가 아직 좀 어리잖아요. 저는 어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젊다. 젊죠. 사실 30대 초반도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이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리면 약간 대놓고 무시하진 않지만 눈빛이나 뭔가 약간 제스처가 네가 뭘 안다고 어.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겠네요. 네, 뉘앙스가 뭘 얼마나 안다고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무시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지시한 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읽으면 표정에 자신감, 그러니까 표정에 두려움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참여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지금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과연 제대로 매니징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경험이 적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표정에 나타나니까 아, 저 사람은 초보네. 나같이 귀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을 쓰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내 시간을 귀중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20대 박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적어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흐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경험은 어쨌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쌓아가는 건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션을 야심차게 조금 내가 해봐야겠다. 이니셔티브나 아니면 뭐 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즐거운 교육, 즐거운 추억을 머릿속에 회상하면서 딱 이제 실행을 하려고 실행하는 곳에 갔는데 예를 들면 본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지역이라든지 협조적이지 않은 참여자를 딱 이제 마주하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구나 느끼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정말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존중하는지를 평소에 갈고 닦아 놓았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 어려웠던 상황이 멋지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